인종차별은 사람들의 집단이 외모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 행동,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대체 한국인 따위가 뭐길래 특별 대우해주는 거야? 한국인은 매너 없어서 싫다던 독일 승무원. 한국행 비행기 타자마자 경악. 여기 한국인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호감의 이미지는 과장되었다면서 길길이 날뛰는 독일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 승무원들이 왜 이렇게 한국인들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자신이 한국인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오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겪은 한국인들은 대체 어땠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그레타라고 합니다.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최근까지만 해도 어렵게 얻은 승무원 직업을 포기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을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저는 우연치 않게 탑승하게 된 한국행 비행기에서 정말 인생 자체가 바뀔 만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정신과 약까지 복용해가며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는 바로 중국인들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맡은 노선 자체가 중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비행이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인들과 마주칠 일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중국 중심의 스케줄을 받았을 때 선배들이 동정의 눈길을 보내서 저는 이들이 왜 이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무 첫날부터 그 눈빛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죠. 일단 첫 비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중국인 여성이 제게 황당한 요구를 해왔는데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비행기 안에서 아이 2명을 돌보려니 무척이나 힘드네요. 그러니 저와 제 아이들의 좌석을 무료로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요구의 순간 범찔 수밖에 없었지만 의내 항공사 내규상 불가능하다는 친절한 답변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은 막무가내였어요. 당신 항공사는 중국인들 덕분에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있는 거 몰라? 감히 소국 출신인 당신이 대국을 거스르려고 해?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아이 앞에서 정체불명의 중국어 욕과 폭력적인 난동을 부리고 나서야 제풀에 지쳐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행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행 중에 웬 중국인이 자신의 아이가 기내에 소변을 봤다며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해댔거든요. 요즘에는 강아지도 자신의 소변을 정해진 곳에 보던데 중국의 경우는 상황이 다른 듯 보이더군요. 어떻게 기내에 소변을 볼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의 아이가 싼 소변을 승무원에게 치워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첫 비행부터 중국인들에 대해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저희 항공기에는 홀로 탑승하는 아이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지정석이 존재하는데요. 아이 옆에 앉은 중국인 아줌마가 아이의 기내식을 뺏어 먹어서 한바탕의 소동이 추가적으로 일어난 이후로는 저는 그저 생각을 멈출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인들은 좌석 밑에 대변이 들어있는 기저귀나 각종 쓰레기들을 버리고 가서 청소를 하는데도 엄청난 고역이었는데요. 저는 점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매 비행마다 겪어야 하니 결국 항공기 안에서 이어폰 없이 큰 소리로 중국 노래를 틀어놓은 중국인 승객을 응대하다가 건방지다며 얼굴에 침을 맞은 이후 저는 이제 승무원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작성하던 그때 비행기 노선 조정이 이뤄진다는 희소식이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행 노선을 배정받게 되었죠. 사실 한국인들에 대한 직원들의 평판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국행 노선을 배정받은 직원들은 돈을 공짜로 벌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소리까지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료들의 한국인 편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중국인들 때문에 아시아 자체가 매우 싫어졌기도 했고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은 중국인들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저 동료들이 요즘 유행하는 한류 때문에 한국에 대한 비정상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일 뿐 제게 있어서 그다지 달라질 점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한국 문화에 그다지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혹시나 해서 타본 한국으로 가는 첫 비행기에서 저는 여전히 민폐 손님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에 대한 좋은 평가는 매우 과장되어 있던 거였죠. 그러나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방금 탑승한 손님들은 대다수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었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한국행 비행기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운 나쁜 케이스라고 하며 한국행 노선의 유일한 단점이 바로 한국 거주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인지 저는 공항을 나서자마자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한국에 잠깐 동안 머물게 된 외항사 승무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인 직원은 저희에게 인천공항 내의 여러 편의시설을 소개해줬는데요. 그는 저희에게 별도의 식당 금액권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휴게시설이나 스타일러, 그리고 세탁기와 신발 세척기 같은 각종 편의시설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더라고요. 저는 공항에 이 정도로 고가의 시설물들을 구비해놓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승무원들에게 있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시설들이었거든요. 승무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한 유니폼과 구두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오랜 비행이 끝나면 옷과 신발이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항에 오자마자 각종 무료 시설로 지저분해진 옷들을 재정비할 수 있다니 저는 그 어떠한 공항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한국만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숙직시설에는 승무원들의 시차 적응을 도와주는 안마 커튼과 안마의자, 그리고 온돌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저희는 중국인들에게 시달린 피로를 완전히 풀 수 있었는데요. 이건 세탁기는커녕 그저 바퀴벌레와 빈대가 가득한 컨테이너 숙직실에서 신문지를 깔고 자는 것 외엔 별다른 휴식 수단이 없는 독일 공항과는 정말 수준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행 비행기를 몇 번 타봤다던 동료들은 짐을 놓기가 무섭게 매우 당연하다는 듯 어디론가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희의 이번 항공 일정은 꽤 촉박해서 한국에 오자마자 거의 눈만 붙이고 바로 다음 비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동하는 건지 저는 황급히 동료들을 말리러 갔죠. 그러나 동료들은 오히려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 취급하며 한국에서는 단 몇 시간도 매우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알 수 없는 신청서를 작성하더니 이내 제게도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사실 저희의 이번 항공 일정은 꽤 촉박해서 알고 보니 인천공항에서는 경유 등으로 들려서 체류 가능 시간이 얼마 없는 방문객들을 위해 환승 투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정이 촉박한 와중에도 한국을 어느 정도 둘러볼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사동이라는 한국의 유명 관광지로 가게 되었죠. 인사동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분명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한국의 수많은 고층 빌딩들과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인프라들을 보며 이곳은 마치 미래도시 같다는 생각을 했던 저였지만 인사동에 도착하자마자 과거로 돌아간 듯한 전통적이고 고풍스러운 모습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한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은 또 얼마나 아름답던지 인사동이나 경복궁으로 관광을 온 많은 외국인들도 한복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거의 다 한복을 입고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사동과 경복궁 곳곳에는 주변 관광지 및 식당을 알려주는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이 기계는 제가 먹고 싶은 메뉴나 흥미가 있는 것들을 입력하면 내장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식당과 관광지를 추천해줬을 뿐만 아니라 코드를 전송해 줌으로써 얻은 정보를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기술과 관광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정말 소름마저 돋았는데요. 그렇게나 기술 강국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 독일이지만 아직도 종이로 된 안내 책자만을 지급하고 있는 후진적인 현실을 보면 한국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료들이 갑자기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면서 빨리 미용실에 가야 한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들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의아했는데요. 동료 프리다는 한국은 세계 최대의 뷰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을 몰랐냐며 한국의 미용실은 가격도 저렴한데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다며 한국에 온 김에 반드시 헤어 스타일링을 받고 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저 휴대폰을 몇 번 만지작거리더니
저희 모두의 예약을 완료했다는 다소 황당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반문하는 제게 프리다는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만으로 미용실 예약 및 결제가 모두 가능하고 고객이 이발 시간까지 정할 수 있어서 떼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더라고요. 사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시스템이 전무해서 반드시 미용실에 직접 방문해서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따라서 유명 미용실의 경우에는 새벽에 미리 줄까지 서야 하며 일반적인 미용실에서도 34시간씩 기다리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빠른 순번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바일 예약이라는 매우 효율적인 체계를 통해 전혀 기다림 없이 이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미용실에 입장하게 됩니다. 미용실 내부는 마치 호텔처럼 매우 고급스러웠고 심지어 미용실에는 전문 카페 장비까지 있어서 저희는 무료 커피를 마시며 매우 여유롭게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미용실에는 함께 온대기 일행들을 위한 컴퓨터와 각종 고급 게임 시설까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공개된 곳에 값비싼 시설들이 즐비함에도 아무도 시설물들을 훔쳐가지 않는 한국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값비싼 미용 장비들을 훔쳐가는 전문 조직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이라 애초에 파마 기계 등의 비싼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커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미용실이 대다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치안마저도 독일과는 수준이 다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우 선진적이고 손님 친화적인 한국의 미용실에서 파마를 마쳤습니다. 사실 저는 1년 전에 베를린의 미용실에서 거의 50만 원 돈을 주고 파마를 했지만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타버리고 스타일도 형편없어서 매일같이 모자를 쓰고 다녀야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미용실에서는 거의 15 가격으로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줘서 너무나도 만족스럽더라고요. 프리다의 말처럼 한국의 뷰티와 미용 수준은 독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듯 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짧지만 매우 알찬 시간을 보낸 후 다시 공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동료들의 말대로 정말 최고의 나라였지만 역시나 저는 아직 한국인 승객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약간의 긴장을 한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승객들이 비행기에 타자마자 저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극명한 차이점을 깨닫게 되죠. 바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미소를 지으며 승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준다는 거였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승객들이 인사를 그냥 무시해버리곤 하고 중국인 승객들의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척 은근슬쩍 손을 쓰담는 등의 추잡스러운 행동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매우 신사적인 태도로 비행기에 탑승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비행기에 탑승해서도 정숙을 유지하며 품위를 지켰는데 이건 탑승하자마자 매우 시끄러운 언어로 다른 승객들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중국인들과는 완벽하게 구분되는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기내식을 나눠줄 때도 그랬어요. 한국인들은 기내식이 나오는 소리만 듣고도 짜던 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눈치껏 식탁을 펴고 모든 준비를 마쳤거든요. 사실 중국인들은 자신의 옆에 앉은 사람이 기내식을 받는 걸 보고서도 자신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테이블조차 절대로 펴지 않는데요. 제가 중국인들의 이러한 황당한 태도에 학을 떼며 테이블을 펴달라고 하면 중국인들은 그제야 테이블을 펴며 하나같이 자신은 배고프니 두 종류의 기내식을 전부 달라며 떼를 쓰곤 하죠. 이렇듯 한국인들과 함께하는 비행은 정말 중국인들과 함께할 때에 비해 10배 이상 편했으며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매너를 지키는 한국인들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독일로 다시 돌아가는 독일인 젊은 부부의 아이가 엄청나게 울어대기 시작했거든요. 육아에 매우 미숙해 보이는 부부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아이를 다그치기만 했지만 아이는 그럴수록 더욱 맹렬하게 울어댔죠.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주변에 있던 몇몇 중국인들은 연신 민원벨을 울려대며 시끄럽다며 항의하더군요. 다른 독일인들은 중국인들처럼 고함을 지르며 함의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을 찌푸리며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저와 동료들은 최선을 다해 아이를 달래주려고 했으나 사탕과 초콜릿으로도 아이를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한국인 중년 남성이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아이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섬이 파크이었으니 분명 한국인이 맞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가온 그는 독일 부부에게 정중하게 아이를 안아봐도 되겠냐고 묻더니 의인의 아이를 안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즐겁게 해주더라고요. 놀랍게도 기내의 모든 승무원들이 총동원되어 어르고 달래도 울음을 그칠 줄을 몰랐던 아이는 한국인 아저씨가 놀아주자마자 울음을 뚝 그쳤고 이내 탈진한 듯 아저씨의 손에서 쓰러져서 잠에 들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아이는 마치 나무에 올라탄 나무늘보처럼 한국인 아저씨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부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미안한지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더군요. 그때 이를 지켜보던 어떤 한국인 할머니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국어를 사용하며 아저씨와 대화를 주고받더니 아저씨보다도 훨씬 능숙한 솜씨로 아이를 안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녀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아이를 봐주려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배려심 깊은 모습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수준 높은 나라였는지 그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상황에서도 그저 눈살 한번 찌푸리는 법 없이 당연하다는 듯 남의 아이를 돌봐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특히나 이들의 능숙한 아이 다루는 솜씨를 보면 이러한 상황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시끄럽다며 난리를 피우던 중국인들은 그래도 일말의 부끄러움은 남아있었는지 한국인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그저 못 본 척 눈길을 돌릴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인들의 기지 덕분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5분 전에 내릴 준비를 모두 끝마치고 주변 노약자들의 짐까지 전부 내려준 후 일어섰지만 중국인들은 내릴 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이동하느라 더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통로까지 막아가면서 짐을 챙겨댔거든요. 한국인들은 급한 와중에도 질서 하나는 몹시 잘 지켰고 역시나 인사도 빼놓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신사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고 이들이 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인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인들은 제게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알려준 멋진 사람들입니다. 편견 또는 편견은 관련 사실을 인식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기 전에 형성된 의견 및 견해입니다.